제6부 소림권법의 창시자는 정말 보리달마였는가? 무술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다. 프롤로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전설. 오늘날 소림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선불교보다 소림무술 셜리누주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영화 소림사, 홍콩 무협영화, 쿵푸영화, 그리고 수많은 소설과 게임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보리달마가 소림사 승려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출처입력 또는 오랜 좌선으로 몸이 약해진 승려들을 위해 역근 경의진징과 세수경 시쇠징을 저술하여 무술과 기공을 창시했다. 출처입력. 이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과 중국 무술사는 매우 다른 결론을 제시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역사 자료로는 보리달마가 소림무술을 창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설은 언제, 왜 생겨난 것일까요? 제1장. 초기 사료에는 무술 이야기가 없다. 보리달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는 앞선 편에서 살펴본 낙양가람기, 로영 계란지와 속고승전주, 까오성전입니다. 이 두 문헌은 각각 6세기와 7세기에 편찬되었으며 보리달마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림권법 창시, 무술 수련, 기공전수, 역근경 저술, 세수경 저술. 만약 보리달마가 실제로 중국 무술사의 혁명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렇게 이른 시기의 기록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역사학에서는 이러한 침묵의 사료, Silence of Sources 역시 중요한 증거로 평가합니다. 즉,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면 동시대 또는 근접한 시대의 기록에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장. 소림사는 원래 수행사찰이었다. 소림사는 효문제, 캬운디, 원갱 연홍, 467499, 제위, 처지 필일철 구수구가 495년에 창건한 불교 사찰입니다. 창건의 목적은 인도 출신의 고승, 불타발타라 부토바도라, 부다바드라, 3호 구수사 2구를 위한 수행 도량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소림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자선 수행, 경전 강의, 원역과 필사, 승려 교육, 불교 의식, 즉 무술학교가 아니라 수행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소림 승려들은 언제부터 무술을 했는가? 그렇다면 소림 승려들은 정말 무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헌과 비문배문을 종합하면 소림 승려들이 무력을 행사한 가장 이른 확실한 기록은 당나라 유밀팔구제7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세민과 소림 승려. 류계지십 66년 훗날 당태종 당타이종 이세민 500-980 유삼고 제위. 시민 6649이 되는 이세민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을 겪었습니다. 토대 자료와 소림사 비문에는 소림 승려들이 이세민을 도와 군사행동에 참여했고 그 공으로 토지와 특권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기록은 소림 승려들이 일정한 무예를 익히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보리달마 시대보다 약 100년 이상 뒤의 일입니다. 또한 승려들이 사용한 무예는 군사적 필요에 따른 실전 기술이었으며 오늘날의 체계적인 소림권과는 성격이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4장. 명나라 시대의 소림무술은 왜 발전했는가? 현대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시기는 명나라 1368-1444입니다. 16세기 중국 연안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명나라 정부는 지방 방어를 강화했고 일부 승려들도 지역 방위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왜구, 짜징고 시기의 전투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림 승려들은 봉봉과 장병기 운용 능력을 인정받았고 여러 군사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이 시기부터 소림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무예의 중심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림무술의 체계화는 보리달마 시대가 아니라 명나라 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제5장. 역근경과 세수경은 정말 보리달마의 저술인가? 무술전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역근경의진징과 세수경 시쇠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장시간 자선으로 지친 승려들의 건강을 위해 이 책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헌학 연구는 다른 결론을 제시합니다. 언어 표현, 용어 사용, 사상적 내용, 판본 계통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두 책이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에 성립한 위탁, 저작 메터 초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즉, 후대 저자가 자신의 저술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보리달마의 이름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 저작은 중국과 동아시아의 종교 문헌에서 드물지 않은 현상입니다. 제6장.
영화와 소설은 어떻게 달마를 무술의 성인으로 만들었는가? 20세기에 들어 보리달마의 이미지는 다시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홍콩 무협소설과 영화 산업은 소림사와 달마를 하나의 영웅서사로 결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 진용, 1900시를 2018의 무협소설, 1982년 영화 소림사 주연 이영걸, 1964년 수많은 TV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등은 달마 소림무술의 창시자라는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장 현대학계의 결론. 오늘날 국제불교학과 중국 무술사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 의견이 모입니다. 첫째, 보리달마는 실존 승려였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가 좌선 수행을 중시한 것은 역사적 전승과 부합한다. 셋째, 소림 승려들이 무예를 익힌 것은 사실이다. 넷째, 그러나 보리달마가 소림권법을 창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섯째, 무술 창시 전설은 명대 이후 소림사의 명성과 함께 점차 형성되고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단순히 전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설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제6부 맺은 말. 보리달마는 무술의 창시자라기보다 수행의 혁신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흐르며 무술, 건강법, 기공,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그를 자선 수행의 스승으로 기억하고 토대문화는 그를 쿵푸의 성인으로 기억했습니다. 이 두 모습은 서로 다른 시대가 만들어낸 보리달마의 초상입니다. 다음 제7부에서는 보리달마는 한국과 일본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를 주제로 선종이 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쳐 일본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파되고 발전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7부 보리달마가 남긴 유산. 선종은 어떻게 중국을 넘어 한국과 일본을 바꾸었는가? 프롤로그. 한 사람의 가르침은 어떻게 동아시아 문명을 바꾸었을까? 보리달마는 생전에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지도 않았고 거대한 사찰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남겨진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1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중국, 한국, 일본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보리달마가 단순히 한 명의 승려가 아니라 선찬이라는 수행 전통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학계는 오늘날의 선종을 모두 보리달마 한 사람의 업적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선종은 여러 세대의 수행자와 사상가를 거치며 형성된 종교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보리달마는 그 출발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리달마의 가르침이 중국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신라와 고려를 거쳐 일본 그리고 현대 세계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중국 선종의 완성. 보리달마 이후 선종은 곧바로 거대한 종파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법맥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보리달마 부다이다모 6세기 해가 회이커 487593 승찬 성탄 606 보신 타오신 580652 홍인논인 601674 해능 회능 638713. 특히 해능은 선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은 육조단경, 육조단징에 집약되어 있으며 도노도노, 즉 순간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남종선 난종찬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선종의 독자적인 종단 체계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시기를 해능 이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즉 보리달마가 씨앗을 뿌렸다면 해능은 그 나무를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선종은 어떻게 신라에 전해졌는가? 선종은 통일신라 후기부터 한반도에 전해졌습니다. 당나라에서 수행한 승려들이 귀국하면서 새로운 수행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의 도기 810-25 가지산문의 개창자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선종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홍척 공죄 8세상 산문을 열어 선수행을 확산시켰습니다. 해철회저 78586의 독리산문의 개창자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당나라 선종을 받아들이되 신라 사회와 불교 현실에 맞게 발전시켰습니다. 부산 선문의 성립. 통일신라 말기에는 9개의 선문이 형성됩니다. 이를 구산선문, 주산잔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지산문, 칠상산문, 독리산문, 독림산문, 사굴산문 등이 있습니다. 부산선문은 고려불교의 기반이 되었으며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적 뿌리로도 이어집니다. 제3장 고려와 조선에서의 선불교. 고려시대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종과 선종이 함께 발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종파의 갈등도 나타났습니다.
이를 조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인물이 보조국사 진울 푸자고시 즈처 1위도 팔지리 110입니다. 진울은 정해상수 띵회이 장쇼 도노점수 똔우 젠슈를 주장하며 수행과 교학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보리달마와 해능으로 이어지는 선종 전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선불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산대사 휴정, 시산다시 휴징, 1520 윤윤용 농사은 임진왜란 당시 성병을 조직하여 나라를 지켰고 수행의 전통도 계승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선불교는 산중 수행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갔으며 현대 한국 선불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4장 일본 선불교의 발전. 선종은 일본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에이사이 홍시 1241 1B2로는 중국 송나라에서 수행한 뒤 일본의 임재종 닌사이송을 전했습니다. 그는 선수행뿐 아니라 차차 문화의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다도의 발전과 선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보겐도연 1B 공십 2253은 중국에서 조동종, 서동종을 배우고 귀국하여 일본 조동종을 개창했습니다. 그의 대표 저작인 정법안장 정화옌장은 일본 불교 철학의 최고 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도계는 좌선 자체가 곧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수중일 여쇼정이루를 강조했습니다. 제5장 선종이 남긴 문화적 영향. 보리달마의 영향은 종교를 넘어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예술 선종은 수묵화, 서예, 경원예술, 가도, 화도, 건축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백을 중시하는 미학과 단순함 속의 깊이는 선종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명상, 20세기 이후 선불교는 서양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스즈키, 다이세츠, 수즈키 도저즈 1871-12966는 영어 저수를 통해 선불교를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후 명상 연구,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심리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선수행이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대의 마음챙김은 불교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종교적 수행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심리학과 의학의 연구를 거쳐 발전한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장 현대학계가 평가하는 보리달마. 오늘날 역사학과 불교학은 보리달마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째, 보리달마는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오늘날 전해지는 전설 가운데 상당수는 후대 선종 공동체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셋째, 선종은 보리달마 한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종교 전통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보리달마는 선종의 정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즉 그는 역사적 인물이면서 동시에 종교적 상징입니다. 제7장 역사와 전설은 함께 살아간다. 보리달마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는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것도 있고 상징적인 전승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전설은 반드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전설은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긴 가치를 전합니다. 보리달마의 전설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끈기와 집중, 자기 성찰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역사 속 승려인 동시에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이번 시리즈에서는 보리달마의 생애와 사상을 가능한 한 1차 사료와 현대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리달마가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나 왕자설, 소린권법 창시설, 9년, 면벽 등은 후대 전승과 종교적 상징이 더해진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한 종파의 교리가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의 철학과 예술, 수행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학은 전설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설이 언제, 왜, 어떤 사회적 필요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보리달마를 더욱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동시에 선종이라는 거대한 정신문화의 탄생 과정을 더욱 깊이 보여줍니다. 1500년 전 한 승려의 발걸음은 끝났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동아시아 정신사의 한가운데에 남아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 비록 네이버 컴션 일박쥐미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419-13